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제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상을 또 찍게 될 줄은 저 정말 몰랐거든요. 뭐냐면은 아무튼 이제 한동안 언론이랑 정부에서 브리핑을 할 건데 시장이 잡혀가는 것 같다. 88 대책이랑 대출 규제가 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실 거예요. 아마 영상 올라갔을 땐 이미 그런 언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거 뭐 다 맞고요. 대출 규제를 이 정도로 했는데 시장에 영향이 없으면 그건 말도 안 되죠. 왜냐면 부동산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잘 바꾸신 게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줬잖아요. 부동산에서 자유롭게 거래해서 주거 이전하시는 분들의 뒤통수를 쳤잖아요. 수요자의 불편함을 초래했잖아요. 그럼 시장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 오죠. 이건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리가 없죠. 오늘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제는 화내기도 지쳤고요. 오늘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앞으로 현재 정권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이번 정책 중에 하나만 봐도 답이 나와 있어요. 행동과 결과만 보시면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면 행동과 결과만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운 분들이 계신데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에요. 행동과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게 맞고요. 정치 영역에 있거나 이제 공무원 영역에 있는 분들은 자유롭죠. 그건 그분들의 사정이고 우리의 사정은 뭐냐? 냉정한 시장을 맞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입자의 잔금으로 이제 집을 사는 일명 갭 투자가 일어나는 집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라, 전세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호응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정책을 지금 설명하면서 좀 참담한 심정인 게 예전 정권에서 제가 예전 정권 읽어내는 거 어렵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자, 갭 투자를 해요. 누군가 집을 사면서 전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겠대요. 그럼 시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거래량이 하나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어쩌면 매매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세가 제공이 되죠. 전세가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차단하겠다는 건 전세 제공을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 타이밍, 임대차 3법이 한 바퀴가 돌고 역전세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월세가가 폭등한 이후에 지금 금리 급등 때문에 전세 수요가 빠졌다가 금리 인하가 되면 전세 수요가 늘어날 건데 지금 이 타이밍에 무슨 이유에선지 전세 공급을 정면으로 막겠다. 그리고 차라리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관련자가 있으시면은 기존 주택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차라리 아예 씨를 말릴 거면 신규 공급되는 전세는 막고 기존의 전세 공급은 안 막잖아요. 이렇게 엇박자를 치시면 기존 전세 공급자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뒤늦게 신규 공급을 풀면은 그 가격을 따라가요. 이거는 뻘짓이에요. 당장은 여러 가지가 겹쳤잖아요. 대출 시장 정부가 욕먹을 정도로 건드리셨으면 당연히 데미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7월 달에 시장 피크 치고 내려가고 있었다니까요. 거래량, 상승률도. 88 대책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계속 올라가지 못해요, 원래. 출렁출렁합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입주도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도 깔아놨잖아요, 스트레스 DSR. 이 와중에 전세 제공을 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어떤 목적이신지. 제 댓글을 보면 알겠죠. 너 이제 또 불안하니? 떨고 있노? 뭐 갭 투자 끝났노?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 표정을 보세요. 이거 내년에 지금 얼마나 악수를 둔 건지
내년에 시장에 처절하게 나올 거예요. 월세가 전세값발 상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데이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오직 투기꾼, 갭 투자, 전세 사기, 여기에 그냥 완전히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중요하니까. 근데 여긴 부동산 시장이에요.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가거든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시장에 가장 필요한 건 월세와 전세의 공급, 그리고 신규 공급이에요. 근데 월세 공급자 무시, 전세 공급자 무시, 신규 공급 무시, 발표로 떼우고 땜빵질하고 수요 누르고, 그리고 시장 잡았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지난 정권에 있었던 현상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수급이 꼬이면서 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둔 최악의 악수가 뭐냐면, 이거 정말 두고두고 악수라고 평가가 될 건데, 다주택자 투기꾼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거. 지금 갭 투자 때문에 올라간다. 갭 투자를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슨 헛소리냐? 자, 시장이 전월세발 상승, 수급이 꼬여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해결 방법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를 늘려서, 그리고 구축 가격을 올려서 신규 공급과 전월세 공급자를 늘리거나, 두 번째는요, 시장 자체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아마 두 번째를 하실 거예요. 현재 정권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요, 지방선거랑 대선은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국민들이 피를 흘릴 거라고요. 첫 번째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알고 보니까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이 아니네요. 알고 보니까 갭투자가 문제가 아니었네요. 이럴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계속해서 탓하실 거예요. 다주택자를 조져놓겠습니다. 끝내버리겠습니다. 얘네를 완전히 멸살시키겠습니다. 거의 뭐 귀멸의 칼날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주택자는 계속 줄어들어 왔고 늘어나지 못하고 이분들이 전월세 공급을 해야 되는 주체들인데, 이거를 발표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뭐 비아파트를 사서 공급을 하겠다, 아니면 기업이 뛰어들게 만들겠다, 그거 어느 세월에 할 건데요. 지금 전월세 공급 부족이 눈앞의 문제예요. 둔촌주공 끝나고 나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시장은 상승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들 눈에는 얼마나 이게 헛소리로 들릴까요? 지금 악수에 악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년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럼 금리를 안 내리실 거예요? 은행들 떼돈 벌게 가상금리 인위적으로 또 올리라고 하실 거예요? 이거 이제 못 하실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욕먹고 있으니까, 역풍이 부니까. 그러면 진작에 22년도부터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신규 공급을 늘려놨으면 3, 4년 후인 26년도 정도부터는 전월세 공급이랑 신규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가 있었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한 다음에 엉뚱한 곳에 포커싱을 맞추면 시장 수급이 정상화될까요? 이미 늦었죠. 시장은 방향 이제 못 바꿔요. 아마 시장을 파괴하는 정책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전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정권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이 저는 무섭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요, 전세값발 상승력은 더 강해집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한동안은 뭐 그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둔촌주공 입주가 이제 11월 달에 있어요. 엄청난 입주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둔촌주공 입주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둔촌주공 미분양 난다는 분들, 악성 미분양 난다는 분들, 10억 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영상, 조회수 쫙쫙 땡겼던 분들,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 탓 그만하세요. 저도 안 합니다. 얼마나 틀린 얘기를 하고 지금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겁니까? 10억이 올랐어요. 10억이. 보수적으로 봐도 7, 8억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남들의 기회를 그렇게 뺏어가 놓고. 이분들이 또 한동안 굉장히 선동을 하실 거예요. 시장 잡혔다고 내려간다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 땜빵질만 하고 있습니다. 25년도부터의 시장은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런 포인트가 없으면 정규 강의를 안 해요. 저 예전에 정규 강의 여러분이 문의를 그렇게 해주셨어도 2번 멈췄었어요. 제가 얘기할 게 없어서. 제가 당장 투자할 걸 못 찾겠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했죠. 공개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문의를 계속 주셔서 그때 반년 만인가? 반년 7개월 만인가?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제가 지금 접수 기간도 끝났고 20기를 왜 이렇게 땡겨서 하겠어요. 제가 시기를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과 다르게 뜻밖의 대출 규제를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시장에 변화가 생긴 건 저도 인정할게요. 데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장기적 안정은 어림도 없다. 오히려 악수를 둬서 나중에 올 어떤 데미지를 지금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해봤자 한동안 이게 의미 없는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다른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락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하락할 것 같다라고. 네, 그렇지 않아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시장을 보고 다녀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지금 정규 때문에 지금 거의 새벽 가까워진 시간인데 또 방금 미팅이 끝나가지고 영상을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